다음은 경과보고를 짧게 올리겠습니다. 경과보고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모두 다 포함을 하여서 별로 더 드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셨던 바와 같이 우리는 2007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있었죠. 근데 원칙은 정비구역, 다시 말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보면대가 일단은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고자 한다라는 계획서가 먼저 와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주면 정비구역을 빨리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추진이 승인을 해줬죠. 굉장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해야 될 일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진위원회가 무효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무효가 되고 나니 이에 대한 또 책임론이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입안 신청서를 정용기 토지동 소유자 쪽에서 제출을 했는데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들어와야 할 서류가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는 절차적으로 이것 다음에 이것, 그것 다음에 이거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일종의 유치원 다니고 나면 초등학교 입학하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과정을 빼버리고 중학교 입학하려고 하니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결과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업에 관련된 절차의 A, B, C도 모르고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지금 단지에서도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 후에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 여러분들 입주하셨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죽은 자식 불알 만지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소 늦었지만 지금 신속하게 다시 힘주어서 출발을 해보자는 의미로 오늘 설명회가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당 구역에서는 세 군데에서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지금 진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동의서는 어느 부분한테 돼도 상관없어요. 또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 동의서를 합하면 우리 정비구역 입안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미리 받아놓았던 사람들이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비사업은 특정인, 특정 기업, 특정 업체를 위해서 이 사업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미리 출발하여서 동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놓으세요. 그래야 우리 단지 아파트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안종락 분이나 정용기 분에게 정비구역 동의서를 내주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이것도 다른 쪽에 내주면 큰 배신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첫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첫 단추를 띄우기 위해서 이 정비구역 입안이라는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누구를 뽑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로 만들고자 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편가르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설명에 관련해서도 무슨 분담금 폭탄이 나온다느니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요. 이 사업에 대한 A, B, C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의 내용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이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 번 설명 올렸듯이 우리 구역이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는 동네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늘이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설명회는 여러분께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현재 추진준비위원회가 세 군데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고응범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지금 오늘 이 설명회는 준비하고 있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에게
향후 사업 진행에 관련해서 협조해 주실 분들 좀 많이 좀 와주십사 이렇게 이제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비구역이 결정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다음에는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많이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장삼전 우리 총무님하고 지금 함께 고생을 하고 계시죠. 자, 앞자리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시고 나는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자, 오늘 설명회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만드는데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궁금하죠? 지금 현재 우리 동네는 큰 집, 작은 집, 높은 집, 낮은 집, 또 골목길도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높고 낮고 볼만하죠? 근데 우리 단지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하는 설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어느 지역에서는 크게 재산 증식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요즘 아파트가 어떻게 고급화되는지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충분한 의견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 만들기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이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 지금도 대한민국은 왕토 사상이에요. 이 땅은 국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위주환경정비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이라는 게 뭔지 볼까요? 정비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도로, 공원,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또 사진을 한번 보겠지만 우리 동네 만일의 경우에 큰 비가 내리거나 지진이 발생이 되거나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또 심지어는 야간에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앰뷸런스를 불러야 될 상황이 될 때 편안하신가요? 그렇지 못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다 하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노후불량 주택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물론 신축집도 있지만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주택들이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아주 생활하시기에 많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도시위주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게 되고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을 해서 여러분들이 살기 편한 집을 지어드리고 또 반사적 효과로는 여러분들이 재산지기식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비사업이에요. 그럼 이 정비사업에도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 이게 국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도로나 공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요. 큰 위난이 발생이 됐을 때 더 곤란하죠. 우리가 내일 모레가 이태원 참사 또 몇 주년이 2주년이 됐어요. 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는 의미.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후 지역을 없애는 거죠. 자, 여러분들 대림동 놀러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대림동 가보세요. 개발되지 않고 있는 따닥따닥 붙어 있는 곳에 가보면 점점점 슬럼화되어 가서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런 거 보시지 않나요? 이렇게 도시가 황폐화되면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생활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도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재산 증식이 되도록 하는 이런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목표가 있고 목적이 일치하여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가되어 있는 조합은 4,000개 정도 되죠. 여러분은 지금 아주 뒤늦게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민주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죠. 먼저 법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면 주택촉진특별법, 도시개발법, 영세인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법, 동지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고 그 법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다 보면 어쩔 때는 이런 법이 적용이 되고 저럴 때는 저런 법이 적용이 돼서 이 법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003년 7월 1일 도시미주환경정비법을 만듦으로써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건립을 할 때는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법을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런 아파트 건설을 하는 행위를 봤더니 주로 건설업을 좀 해보았다는 분들이 어느 동에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선을 그어서 이만큼 아파트를 지읍시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건립을 했죠. 나홀로 아파트들이 이래서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집만 지었지 도로, 공원, 공공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가 황폐화됐죠. 이렇게 돼서는 도시생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먼저 계획이 수립된 곳에서만 아파트를 개발하기로 하자 이게 원칙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일구역이 해지된 것은 먼저 계획이 수립이 되고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업인가가 되고 관리처분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정비구역 땅의 범위를 정하지도 않고 20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가진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다시 세웁시다. 그래서 계획이 된 곳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것 이제서 계획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영 투명성이죠. 흔히들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조합장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파트 10채가 생긴다더라. 총무이사를 하면 아파트 4채 생긴대. 뭐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조합장이 되면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럴 일이 없어요. 모든 자산은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과거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적당히 조합장이 아는 사람이 와서 전기공사도 하기도 하고 장판도 깔기도 하고 벽지공사도 했어요. 이제는 안 돼요.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계약 처리 기준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모든 업체는 공개경쟁 입찰로 뽑아야 하고 계약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과정도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무슨 검은동과 유착이 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요새는 이런 것들이 말끔히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사고 나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전체 대한민국 조합 4,000개가 그렇다고 폄하를 하는 것은 그것도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조합도 향후에 조합이 구성이 되면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민주적 정당성이죠.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 진행하나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과 같은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드리고 또 뒤에 설계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몇 평형대 아파트를 어떻게 짓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설문지 돌려서 다 수렴한 다음에 그 평형대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또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총회라는 절차를 경유해서 여러분들이 결의한 내용대로만 사업 진행합니다. 법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또 입주되었던 모든 조합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가면서 사업 진행했죠. 마지막으로 분배의 적정성입니다. 저는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서 가장 잘 정리된 부분이 분배의 적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당시에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부도 나면 누가 책임져? 이거 사업 끝나고 나면 시공사가 이득 다 가져가는 거잖아. 주민들 20, 30%밖에 안 남고 다 쫓겨나잖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면서 혼란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 사업 진행했던 곳에서 주민들이 쫓겨나신 거 보셨나요? 요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보면 재건축의 경우는 100% 분양 신청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서도 보통 92% 분양 신청해요.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만 안 해요. 그리고 재입주는 요즘 82% 이상 다 입주해요. 요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유, 분배의 적정성이죠. 왜 그러냐면 뒤에서도 보겠지만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발생된 모든 이득은 여러분들에게 다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8달 19일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분양을 다 받으시고 한 사람당 평균 7천만 원 배당을 받아보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게 법이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재개발 현장에서도 조합원들 거의 100% 육박하는 분양 신청을 하시고 재입주하세요. 저는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서 가장 잘된 부분이 관리처분 방식으로서 분배의 적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비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정비 계획 입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자리인데, 이 정비 계획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 계획이에요. 근데 이 행정 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뒤에서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 주어야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시에 제출을 해야 시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 동네가 아파트 단지로 하는 것이 좋겠네. 그럼 이거 도청에 올리는 거예요. 이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를 내는데 편달르기 하고 있어요. 지금 추진위원장을 뽑습니까? 조합장을 뽑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만듭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으로는 집이 얼마나 노후됐는지, 또 접돌 2m 이하 되는 도로에 접해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람은 몇 명이나 사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동네에서 이상한 얘기 나오죠. 무슨 조그마한 토지가 짜작짜작 있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등 이상한 얘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국가에서 이런 아파트 단지를 구성할 때의 법적인 규정은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비구역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비구역을 결정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업 맡기겠어요? 또 이런 접도율, 이런 요건과 더불어서 기본계획에 합당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 주어야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를 지키로 한 것으로 결정이 되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수분양 자격이 확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동네가 땅의 범위를 딱 정했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만 조합원 분양권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동네 길 밖에 있는 사람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토지등 소유자이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분양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반 분양 신청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조합원 분양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범위를 정한다는 것, 이것은 사업의 첫 단추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제 주민 제한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옛날이라고 해야 도시미주환경정비법이 2003년에 만들어졌을 때는 국가에서 이 정비구역 수립을 다 했어요. 도시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정비구역이라는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구성해보세요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두 바퀴가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 아파트가 안 만들어진 곳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하세요. 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제안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동네 아파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라는 동의서를 내주셔야 관에서 검토하고 우리 구역을
아파트 건설하는 땅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제안을 해서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로 땅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바꾼다는 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어요.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수립 절차를 보면 금방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 기다리셔야 될 것이 이 정비구역 동의서를 내주고 나서 제출을 하면 그 다음날 결정되는 걸로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동의서 제출을 하고 나면 이제 기초조사를 합니다. 우리 동네 땅은 정말 규격이 맞는지, 남녀 성비, 또 수입 구조, 또 건축물의 구조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반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통지를 한 다음에 공람을 거친 다음에 시의견을 맞춰서 이 절차를 다시 한번 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시를 내줍니다. 이 고시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가 아니고 이게 행정계획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계획이 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고시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땅은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는 땅으로 변경이 됐다 그 뜻이에요. 이게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죠. 이 기간은 통상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 남짓 이 정도 시간이 걸려요. 왜? 이 과정을 다 경유해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추진준비위원회를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자주 찾아가서 우리 동네가 더 좋게 될 수 있는 것 제안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살펴보면 여러분 집은 3번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집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이 정비계획이 끝나면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이 끝나면 이제 관리처분계획을 해요.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분 집을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데 딸기원 그러니까 2단지죠. 관리처분 인가되고 이 사람들 다 이사가서 이제 착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뻔했죠. 근데 아무것도 않고 있다 보니 우리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오늘 이 설명을 끝내고 시속하게 진행하시죠. 자, 이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데 우리는 지금 계획 단계에 와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할까요? 이제 시행자란 이제 행위자를 얘기하죠. 누가 할까요? 원칙적으로 이 아파트 개발 사업은 국가나 지방 행정청이 할 수도 있어요. 공사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사에서 지정개발자로 할 수도 있어요. 또 시공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합 방식으로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 일을 했어요. 아파트 다 지어놓고 나면 자, 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공건설사하고 공동시행을 했습니다. 나눠먹기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득금 나오면 시공사하고 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시공건설사하고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조합원들이 20% 30%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합 방식으로 대부분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이유, 이 사업을 마치고 난 모든 이득금은 조합원들에게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조합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비구역 빨리 결정을 하시고 조합 방식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발생된 모든 이득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이라는 데에서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중요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합이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은 법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특허로서 우리 조합에는 사반자료도 없지만 건설사업자로 의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건설사업자 바깥에서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건설사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시공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이고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집을 시공사들을 여러분들이 총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면 하청받아가는 거예요. 목수예요. 이 사업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꼭 좀 가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시미주공환경정비법에 따라서
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50%를 조합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은 행정청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게 조합이에요. 조합 빨리 수립을 해서 사업 따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죠. 이제 법적으로는 도시민주환경정비법 등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여러분들의 약속인 정관이 있고 하부적으로는 행정업무 규정, 예산행정 규정, 성과관리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조합을 운영을 하고 모든 자료는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사업 진행해요. 그러면 향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설명에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거 진즉했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가 이만큼 사업이 왔구나. 다음에는 이게 있다고 하니까 준비해야지. 이걸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20년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 책임져야 돼요. 지금 뭘 그렇게 떳떳하다고 다시 주민들 갈라치기 안에 옳지 않습니다. 이사하세요, 이사분들. 그리고 이 사업은 민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는 각 인가 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동의를 해서 관에 신청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사업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조합이 만들어지면 돈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이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면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 못 써요. 그리고 이 조합은 건설회사라고 했죠. 기업 일반 회계 규정과 조합의 예산 회계 규정에 따라서 예산 편성합니다. 돈 쓰고 나면 영수증 전부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조합에서 회계 절차를 한번 정리하고 나면 회계사가 또 한 번 해요. 그러고 나면 주식회사 등 외부 이름 감사 이름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시청에서 감사반을 내려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단돈 10원도 다른 곳에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아주 투명하게 사업 진행합니다. 도시위주환경정비법과는 잘된 체계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종류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비와 조합 사무실, 건설에서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는 운영비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매년도 이렇게 예산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업체 선정하는 과정을 볼까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반드시 조달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기구는 중요한 기구는 총회에서 아주 사소한 것은 조합장이 5천만 원 이하 계약을 하고 그 외에는 대의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뽑는 것도 경쟁 방식이 있는데 경기 방식이 있고 입찰 방식이 있고 적격 심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선정 자료를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와 일정을 절차는 다 공개해요. 그래서 법에서는 좀 투명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우리는 또 2007년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업하다가 부도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도시민주환경정비법으로 사업 진행되는 조합 부도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빌라 짓다 부도났지 도시민주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 구성하다 부도난 적 없어요. 부도가 안 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은 100년대의 국가주택사업을 공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합동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보증과 분양보증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죠. 착공보증이란 우리가 여러분들이 향후에 시공사 뽑을 거예요. 근데 이 시공사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보증선 곳에서 집을 끝까지 지어놔요. 또 분양보증이란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우리는 약 3,500세대를 지을 계획인데 약 1,500개 우리 일반 분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을 짓다 멈추면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 돈 낸 사람들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증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국가 자금을 투여를 해서 이 사업을 끝까지 매듭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공보증과 분양보증을 양쪽 보증을 세워서 여러분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부도라는 거 없어요. 근데 지금도 혹강 부도나면 누가 책임져?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비사업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땅짓과 해양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모든 기술력은 시공사, 설계사 등 각종 전문가가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자금은 보신 것처럼 금융사와 시공사에서 자금을 대야 하고, 경영은 조합의 집행부와 회계사, 변호사, PM사들이 여러분들의 조합 경영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 사업이 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비사업은 안전한 사업 구도로서 성공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